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오세혁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 속에서 2024년 갑진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좋은 소식만 전해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부합합니다. 예.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정은 여전히 안개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정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2.3 계엄 수사 및 선관위 공방과 총리 탄핵 사안 이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순탄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신속한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겨냥해 현수막 허용 기준의 이중잣대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유권 해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청문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연합뉴스 TV는 계엄 사건 수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격화된 대립 상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계엄 사태,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요구를 둘러싸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하며 갈등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요구를 협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탄핵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당은 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해 명단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라 혼란스러운 전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여야의 갈등 상황과 특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의 상반된 주장과 각 정당의 대응, 민주당의 특검 추진과 국민의힘의 반발 입장을 상세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균형 있게 보도하려는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엄 사건 수사의 법적 쟁점, 헌법재판관 임명의 중요성, 선관위 논란의 배경 등을 다룰 필요가 있으며 여야 갈등 보도에서 벗어나 전문가 의견이나 국민 여론을 반영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논쟁의 배경과 법적, 사회적 의미를 설명한다면 시청자들에게 사건의 맥락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 사건은 비단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 및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외교 공백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측과 소통하며 민간 외교 역할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128개국 상공회의소 회장과 116개국 주한 외국 대사들에게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발송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현대차와 LG그룹도 트럼프 2기 정부에 대비해 전략적 인사를 영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인 출신 트럼프가 기업인과의 협상을 통해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전통 외교를 넘어 민간 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간 외교와 관련된 연합뉴스 TV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미국 통이라고 불리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류 회장은 현재 참석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대표적인 미국 통으로 불리는 류 회장은 미국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정계 핵심 인사들과도 오랫동안 인맥을 다져왔습니다. 국내 기업인 민간 외교 활동은 한미 경제 협력 강화의 기회로서 비공식적 외교 채널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기업인 출신 배경과 민간 중심의 협상 선호를 고려할 때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인맥을 활용해 양국 간 경제 협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탄핵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민간 외교 활동이 단순히 기업인의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한국 경제와 외교의 중요한 축이라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양국 간 협력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겨울 추위와 탄핵 전국으로 인해 경제까지 얼어붙을까 걱정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이어 탄핵 전국까지 이어지면서 여행업계는 여행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정부와 여행업계는 단체 방문을 기획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궁 앞마당에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합니다. 연합뉴스 TV는 200명에 달하는 필리핀 단체 관광객들이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와 관광을 즐기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약 700명의 필리핀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올 예정이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동남아 시장을 공략해 관광객 유치와 마케팅 강화를 통해 회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는 전국 불안으로 인한 타겟책의 일환으로 관광객 감소 우려 속에서도 단체 관광 유치와 콘텐츠 마케팅이 분위기 반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상계엄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으로 관광 수요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일부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주의보까지 발령하면서 여행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중장기적인 여행 및 소비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는 동남아 방한 수요와 관광산업 회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며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부의 대안, 정치적 안정화에 대한 메시지 전달,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관광 산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 학교 일선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발전 저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 개정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3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 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가 자율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가 교육 자료로 변경될 경우의 부작용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할 우려를 이유로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 부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교육 평등 측면에서 특히 어려운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로부터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본회의 통과 전까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기술 격차를 줄일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충분한 기술 지원이 없을 경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 기사는 논쟁을 잘 전달했지만 학습 효과의 장단점, 기술 격차, 디지털 의존성 완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 성공 실패 사례 등의 보도가 추가된다면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모색해봤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더 이상 여동생과 연말을 방송은 더 이상 여동생과 연말을 함께할 수 없는 강훈 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동생에게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해 4월. 이제 막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한 동생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7시경 출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주행 신호등이 켜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동생에게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신호 위반을 하며 달려오던 가해 차량은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동생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도주해버렸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겨우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는데요. 이후 강훈 씨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도로 맞은편에서 사고 현장을 보고 다시 도주했다는 겁니다. 강훈 씨 가족이 유일하게 바란 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하지만 가해자의 최종 형량은 9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가족 중 그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강훈 씨의 가족들 모두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만 보더라도 평균 15,000여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주변엔 수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있고 수없는 피해자들의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도로 위의 무법자들. 그렇다면 이들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빠지지 않는 단속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인데요. 음주 단속 현장으로 나설 때면 베테랑 경찰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대비책인 추격조까지 편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속 현장은 늘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음주 단속 현장을 앞에 두고 한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건데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멀리서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차량은 물론이고 인도위의 행인 그리고 경찰까지 모두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주하다 붙잡힐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지지만
술에 취한 운전자들은 그들의 위험한 질주를 멈추질 않습니다. 긴급 출동합니다. 자정이 임박한 시각 단속 현장 뒤쪽에 의심스러운 차량이 발견됐다는 무전에 대기하고 있던 추격조가 긴급 출동합니다. 음주 단속 한 현장을- 차량이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주행 중 멈춰 있는데요. 술 드셨어요?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운전자. 정확한 음주 수치 측정을 위해 안전한 인도로 장소를 옮깁니다. 통상 음주 단속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감지기로 알코올 반응이 나오면 2차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부터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기준과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지만 술에 취한 운전자들은 여전히 자신을 과신하며 운전석에 오르고 있는데요.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꼭 필요한 주의력과 각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중추신경을 담당하는 후두엽에도 영향을 미쳐 시각 자극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균형감과 반사작용을 담당하는 손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술을 얼마나 마셔야 이런 기능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소주 2-3잔만으로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충동적이 된다는 한 연구 결과. 술이 더해질수록 뇌의 신경계가 마비되면 몸의 감각은 둔해지고 언어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리가 오지 않아서 집이 가까워서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낮은 형량과 처벌이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하게 만들고 나아가 재범, 상습범이 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은 음주단속에 걸리기까지 평균 25번의 음주운전 경험이 있고 중독성이 심각하다는 마약보다도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높다는 건데요. 결국 음주운전을 해본 사람들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새 저지르게 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음주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인데요. 별 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의 경우 의도적이라기보다 자고 나면 술이 깬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고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여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주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평균 이상의 사고 건수가 이어졌고 시간대별로는 자정 전후에 일어난 사고가 많았습니다. 야간에 비해선 적지만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을 좀 더 강하게 해야 이전보다 강화된 단속 기준과 처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잘 작동되는지 알코올 중독 치료 등 사회적 보완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새로운 숙제로 남았습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은 잘 봤습니다. 다영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보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다고요. 네, 저는 음주운전 사고로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마음 아팠는데요. 집이 가까워서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아서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잡은 운전대가 누군가를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음주 직후뿐만 아닌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의 숙취운전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보다 강화된 처벌과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 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의미하는 용어가 내란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죄 수사가 한창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내란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비상계엄 이 관련해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 수사 진행 상황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우선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 그리고 내란죄 성립 여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핵은 헌법심사의 대상이고 내란은 사법심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또 내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반면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방해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이 이제 사형인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모든 인사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향후 운명을 가를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 면책 특권이 없는 만큼 내란죄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 끌기나 눈치 보기 수사를 한다면 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면에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부 언론에서는 국가의 법질서 붕괴를 막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또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자 곧바로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내란죄 규정과 또 체포 시도는 여론 재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법리 다툼을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 줄곧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여러 전망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서류 송달을 이제 거부하고 또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죠. 예. 윤 대통령이 이러한 대응에 민주당에서는 즉각 체포 구속하라면서 이제 압박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도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변호인단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는 시간 벌기 전략으로 대응하는 한편 또 변호사를 통해서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보수 지지 세력을 결집해 역공에 나서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이며 또 왜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키겠느냐라면서 내란죄 불성립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짜여진 어떤 각본에 따른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정황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 등이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또 그전에 이미 구속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이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예. 윤 대통령이 계엄 담화에서 언급했던 내란이 아닌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의 계엄 명분과 크게 어긋나기 때문에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눠보죠. 네. 당초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수사할 권한 또 기소할 권한을 두고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네. 무엇이 문제인지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의 경우 이제 지휘 감독권자가 수사 대상자라는 점에서 이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이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내란 혐의에서는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충분한 인력 등 수사 여건이 이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맹점입니다. 또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가 이제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 이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혐의를 고리 삼아서 내란죄를 이제 관련 사건으로 수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언론에서는 각 수사기관이 갖는 한계와 또 여러 갈래의 수사를 통합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국회가 이제 특검을 출범시켜서 수사를 이제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인 만큼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수사기관들이 볼썽사나운 과잉 경쟁을 벌인 배경에는 특검 출범 전 최대한 성과를 올려야 자기 조직 보호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이제 신뢰가 추락한 검찰이 이제 계엄 실행과 관련해서 이제 관여한 경찰 모두 향후 거센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둘 다 의식했고, 공수처도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란죄 수사가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이나 변수 등에서는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발걸음도 무척 빨라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 예. 대통령 탄핵안까지 이제 헌재로 넘어오면서 다른 모든 재판을 이제 뒤로 미뤄야 할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급기야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윤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언론에서는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공수처나 검찰, 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대통령 신분을 이유로 내란죄 혐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어떤 변호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가 사건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침묵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비상계엄을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또 관련자들이 모의한 정황이 수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고, 또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도 마무리 국면이라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 남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군수 내부 경찰 지휘부까지 모두 내란 혐의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네. 이 안보는 물론 치안 행정 공백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 지금 언론이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도 짚어주시죠. 네,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우리나라 국가의 위신을 무너뜨렸지만 우리 국민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예. 외신을 통해서 비춰진 한국의 모습은 뭐 지역과 계층,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처럼 비폭력 평화 시위로 이제 보도됐죠. 독재와 민주주의 퇴행을 겪는 이제 다른 인근 국가 국민들에게 용기와 또 영감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국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언론은 더 철저하게 권력을 감시하고,
또 차별과 혐오, 갈등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을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은 분명히 비상시국이고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성패가 달린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가 국정 정상화와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